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를 위해 일하게 되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된 사마천은 세 가지 형벌, 즉 재산몰수와 사형, 그리고 궁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집필하는 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궁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사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형벌을 선택하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죽음, 굶주림, 노예 생활 중에 노예 생활이 가장 비참하다고 합니다. 사마천 역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터로 나가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은 것은 당신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본 축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선동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신용카드를 들고 떠나라고 광고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지 못하고 광고가 만든 라이프 스타일에 자신을 맞추고 힘들게 번 돈을 너무나 쉽게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소비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일하고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비의 노예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과 소비가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명품이나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모의 소비 습관입니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느라 신용카드를 긁는 부모는 그들 자녀의 미래에 해악을 끼친 셈이 됩니다. 소비를 통한 편리함, 즐거움을 통제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 됩니다. 돈에 대한 분별력과 통제력을 갖춰야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축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한때는 꿈보다 돈을 좇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도 보수가 많은 일을 선택하고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저 절약하고 자주 저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찌감치 이 습관을 들이면 평생 돈 걱정을 덜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다 해도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돈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벌기도 힘들지만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씁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많은 때는 많아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근검절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고 정말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보세요. 목표를 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맹목적인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죽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가난하게 죽지 않는 길은 있습니다. 그 열쇠는 근검절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돈 인문학이었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